야, 이 사기꾼 개 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영상 신고할 시간에 이래서 돈 벌어서 피해 회복에 보태. 어디 말도 안 하는 개수작을 부리고 있어. 너는 이제 된 거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고 피해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고 빨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피해자도 돈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아예. 경찰이나 검사, 판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가 그렇게 X같이 돼 있다. 피해자들이 법을 X같이 만든 거예요. 저희 안녕추천은 대한민국 인터넷 1위 최고의 혜택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합니다. 야, 이 사기꾼 개 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영상 신고할 시간에 이래서 돈 벌어서 피해 회복에 보태. 어디 말도 안 하는 개수작을 부리고 있어. 너는 이제 된 거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봐, 땡땡. 얘네 관심이 내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 이미 다 터졌어. 별의별 방송에서 뭐 다큐 막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미 지금 촬영 다 끝났어요. 얘네 된 거야, 얘네 이미. 근데 이 스타터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큰일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떠들 거야. 너네가 방송 탈 때까지. 기자분들 연락 주시면 모든 자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나한테 니네 이 개보도가 있다고 연락처랑 다. B 업체에서 얘네가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딱 깠다. B 업체 운영할 때 박랑 윤이가 뒤에서 애들 빼돌려갖고 차는 게 스타일토라고. 근데 얘네들은 목적이 뭐였냐? 원래 유련동 출신, 유련동에서 낙가마치고 낙가마고 지가 매입 안 하고 손님한테 싸게 뜬 다음에 딴 데 던졌다고. 그런 놈이에요. 지가 매입도 못하는 놈이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없는 놈이 얼마나 거지같이 살다가 이런 사기가 어딨어. 한탕 해먹고 튀자. 그리고 막 사기꾼들이 막 지 잘못을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해줘야지.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명예훼손 신고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있고 사람 새끼니까? 피해 회복 먼저 하시라고. 피해 회복. 어차피 징역 갈 거지만. 자, 이 또도 출국금지 당해야죠. 자, 얘네 주축이 이제 뭐 김병, D 야구선수 출신. 자,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고소장을 그냥 다 일일이 냈어요. 피해자분들 내가 단톡방 만들어서 고소장 넣어서. 그래서 부산에 클리 땡땡땡땡 걔네 구속됐고 지금 보석으로 나왔는데 어차피 얘네는 처벌 받아야 돼. 영상 중에 한마디만 할게. 클리니 니네들 있지. 내가 피해자 더 많이 갖고 있거든? 자꾸 건드리면 추가 뜨는 거야. 그냥 건들지 마. 항소심에서 추가 띄워줄 테니까. 알았지? 얘네들은 파생돼서 나왔어. B업체에서 뒤통수 딱 까고 나온 거야. 배신 때린 거지. 그 보증금으로 어디에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싹 다 닦았었어. 돈이 없대.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돈 다 얻어 썼어. 자, 이번에 빡친 변호사라고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이제 집단 소송 가는데 지금 많이 모였어요.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나와서 떠드는 것보다 얘네들이 왜 사기고 이게 뭐가 잘못됐고 얘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잘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답답하실까봐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제 얘네는 어차피 구속은 될 건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리고 뭐 여기에 있던 대표도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돈 없다고 하고 주위에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제 B사, S사. 그래서 우리 연락처랑 리스트 개보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네 자꾸 나 건들면 정말 더 피곤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니네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피해 회복 우선 원칙으로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피해자분들 10,000원이라도 더 드려. 그게 니네가 할 일이야. 빡친 변호사님과 이제 우리 피해자분들이 이번에 모여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다음 편에 빡친 변호사님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사건 다음에 터진 컴퓨터 사건 피해자분들이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잖아요. 지금 사실 그 컴퓨터 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내용이 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풀 할부로 차를 사게 만들고 보증금 얼마를 예치를 하면은 대출 이자나 뭐 월 납입금 같은 거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유행했던 전세차랑 상당히 비슷해요. 개념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차는 감가가 너무 심해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토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준 보증금을 가지고 이미 차를 할부로 팔아먹으면서 이익을 봤을 텐데 거의 중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 플러스 알파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든 피해자분들한테 지급하는 그 지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이게 똔똔이 되는 구조잖아요. 네. 지원하는 금액의 수준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은행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규제 감독을 하니까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든지 사람들이 기관에 맡긴 금액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민간 회사에다 돈 준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민간 회사가 뭐 삼성이나 LG처럼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만 회사가 그 돈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돈 들어오면 욕심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외형을 걷어내고 이렇게 계속 발굴을 해 가다 보면 결국에 그 끝은 폰지 사기의 다들 어차피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맞은 거죠. 현실적으로 사기 다른 사기랑 다를 게 없어요. 코인 사기나 주식 사기나 부동산 사기나 수단이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우리나라 사업 체계가 은닉하고 소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서 이제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결국에는 보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보는 게 결국에는 사건의 핵심이다. 그거를 단순히 형사고소만 해가지고는 경찰들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경찰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한들 하루에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런 유사한 사기 사건을 80건, 100건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계좌 깠으면은 나한테 좀 보여줘봐. 안 보여줘요. 피해자들한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만큼 별이 비용같이 돼 있어요. 정말로. 내 돈을 쓴 이 계좌 정도는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고소해보면 그 계좌도 안 보여줘요. 근데 그 계좌 내역에서 결국에는 누구랑 공모를 했고 그 범죄 수익을 어디에다 압력을 했고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핸드폰을 뺏는 거죠. 가능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의미가 없죠. 다 정리했겠죠. 당연하죠. 그거야. 교민들이 아닌 이상 거기도 다 처리했을 거고. 돈도 다 빼고 날릴 생각을 한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만약에 꼬리가 잡혀서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 이제 지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타고 들어가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경찰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당연히. 회사 계좌가 나오면 그 계좌에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서 하면은 제일 좋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의 현실, 한계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못해요. 그거를 경찰 수사에만 기대해서 하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웬만하면은 차라리 도망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차라리 민사를 먼저 고소를 좀 뒤에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다. 아까 말하다 끊겼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이걸 날린 거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당연히 바꾸거나 버리거나 했겠죠. 어디다 버리든지 바꾸거나.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돈거래 흐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기반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의 가장 기본은 피해자들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끝까지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 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그것도 지금 당장 소송을 건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선 있는 차는 정리해야 돼 빨리. 탈 생각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로 탈을 탈 생각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토랑 계약해가지고 타고 있는 차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고 대출 원금을 줄여가지고 이율을 낮추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차를 팔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 써 있다고 사람들이 보증금은 뭐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미 이제 그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어차피 지금 돈을 쨌잖아요. 보증금 줄 생각이 없는데 계약에 보면 계약 기간 이후에 차를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캐피탈을 얘네가 정리해주면서 이 차를 가져간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궁금한 게 그럼 너네의 수익 구조는 어떠냐? 뭐로 너네는 이거를 수익을 내는 거냐? 그 부분이 나는 좀 의심이 가서 계약하기 좀 꺼려진다. 그랬더니 얘네가 이 차는 해외로 다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만에 하나 생기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때는 상계를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제 책임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
그런 얘기시죠.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를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캐피탈을 이제 만약에 제가 딱 껐어요. 차는 이제 어차피 필요해서 했으니까 차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랬을 경우하고 차를 처분하고 캐피탈을 끄는 경우하고, 말씀하신 취지는 두 가지 방법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우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 자체를 사기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네들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약을 나를 기망을 해서 체결한 거니까 이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보증금을 반환해라. 그럼 난 납입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캐피탈에 남아있는 돈은 그거는 자기 채무잖아요. 자기가 갚는 거지. 그거. 근데 걔네들이 계약 조건이 나중에 그 캐피탈도 정리된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갚게 됐잖아요.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는 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거지면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리스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리스키한 계약인 거지. 뭘 믿고 도대체? 저 X들을 뭘 믿고? 그 조항 때문에 차를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이제 캐피탈이랑 좀 쇼부를 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차를 내가 지금 못 타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너네들도 어차피 차를 내가 팔아야 네 대출을 돈을 회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이 가져가서 공매로 치고 해주든지 내가 페널티를 조금 더 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캐피탈 그 X들도 뭐 지들이 뭐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그냥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연 그 캐피탈 그 X들이 입연 계약하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몰랐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 추정으로는 한두 대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대를. 그 오토리스의 회사들이 이런 비슷한 사기를 저지르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구조라는 사업 구조라는 거를 알면서 해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대표 그냥 징역 살게 하고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사기를 쳤어요.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 슈킹을 깠다고 치면 뭘 하겠어요. 숨기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친 놈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런 사기꾼. 그런 사람은 사기를 안 친다고요. 그런 사람은 얘네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어느 순간 재수조끼에 묶여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결국엔 재산을 은닉한다고요. 이 범죄 수익을 쉽게 환가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고 피해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고 빨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피해자도 돈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아예. 경찰이나 검사, 판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가 그렇게 같이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같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의 책임 그런 것도 없고요.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면은 법을 잘못 만들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제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커요. 이거는 이 사건 솔직히 말해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은 내가 어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허점들이 입법적인 빵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순히 그냥 계약관계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냐 라고 봤을 때 애매해요 솔직히. 그거는 전세 사기건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피해자들이 막 사망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법이 바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스타일 건은 맥락이 달라요 그런 거랑.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투자업체는 거의 사기일 확률이 99.9999999%예요. 그러니까 절대 견물생심이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거를 보고 다른 데 업체들 것도 제보가 오기 시작했어요. 막 지금 줄도선 나게 생겼어요. 잘못된 거를 이용하고 계시다. 빨리 반납해버리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또 터져요. 빨리 처분하시고 발을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리트 렌탈 서비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중고차도 리스로 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영상은 구정전에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휴 동안 심심하지 마시라고 즐거운 영상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인터넷 비교원 제가 광고하고 있는데 인터넷 바꾸실 때 반역 쳐보고 연락했다, 인터넷 바꾸고 싶다, 딴 나라 비교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고의 조건을 해드릴 거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타 업체보다 무조건 많은 상품을 드릴 겁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까지 중고차계 시라손 안뉴스 이승원 대표였습니다. 중식
자,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실 때 네이버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최저의 요금, 합리적인 요금, 최고의 사은품 혜택, 무료 와이파이 공유까지 증정합니다. 정수기나 다른 거 막 결합을 유도하지 않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결합을 하면 더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해드려도 또 다른 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바꾸실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서 안녕 추천보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빵빵한 선물과 지원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